여러분 안녕하세요. 파고다 HSK 전문 강사 이병선입니다. 우리 2019년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보이시죠? 4월 14일 HSK를 준비하고 계시는데요.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주제는요.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던 듣기 내용보다 조금은 더 어려운 내용이에요. 뭐냐면 여기 보이시죠? 제 3부분의 내용인데요. 그 중에서도 설명문이랑 실용문 내용 파악하는 그런 문제들을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. 그러면 우선 이 3부분에 대해서 먼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죠? 자, 화면을 보시면 일단 형식, 출제 형식이랑 핵심 전략을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3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듣기 문제 36번부터 45번까지 해당하는 총 10문제의 문제고요. 어떻게 나오냐면요. 2개의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겁니다. 우리 그 전까지 35번의 문제까지는 대화를 듣고 그리고 이제 대화에서 A, B, C, D 4개 중에 정답을 골라내거나 일부분 같은 경우는 대화 내용 들리는 내용과 질문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를 고르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단문을 듣는 거예요. 그래서 일단 대화가 아니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어떤 사람이 쭉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해줍니다. 그러면 그 내용에 관해서 2개를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. 이 부분이 생각보다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집중 잘해서 잘 들어주셔야 돼요. 실제로 저희 수강생분들 중에 한 분이 문제를 풀러갔는데 36번부터 45번까지가 이 문제라는 거를 기억을 못한 거예요. 그래서 막 방송이 나오는데 36번에만 해당되는 문제인 줄 알고 막 넋놓고 있다가 37번 날려먹고 그 다음에 완전 이게 뭐지 하면서 진짜 점수가 조금 안 좋게 나온 경우가 있거든요. 여러분은 그러시면 안 되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주세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포인트를 보시면은 듣기에서 나오는 지문이 몇 번에서 몇 번까지 해당이 되는 내용인지 꼭 표시를 하자. 36번부터 37번, 38번부터 39번 이렇게 앞에서 한번 얘기를 해줄 거예요. 그러니까 얘기를 해줄 때 얘는 몇 번부터 몇 번까지의 문제구나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.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놓칠 수도 있겠죠. 그 다음에 3번째입니다. 들리는 내용의 순서는요. 우리 보기의 순서와 거의 일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요. 36번의 보기에 이런 게 나와 있다. 그러면 보통 이거에 관해서 먼저 얘기를 해줄 거고 37번의 보기가 A, B, C, D 뭐가 나와 있다. 그러면 그 2번째로 내용이 나온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이렇게 3가지 포인트를 같이 한번 좀 정리를 해봤고 진짜 중요한 겁니다. 단문 듣고 2개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거니까 여기 부분 놓치시면 안 돼요. 아시겠죠? 자, 그러면 우리 설명문이랑 실용문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들이 주로 나오느냐? 보시면 설명문에서는 인터넷 그리고 뭐 전문 쇼핑 사이트, 다이어트, 식당, 호텔 되게 많죠? 가구 전문 상가 소개라든지 아니면 뭐 디지털 전문 상가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요. 생활 관련된 유용한 정보 같은 게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어떤 과일은 이런 과일이랑 같이 넣으면 안 된다. 왜냐하면 이 과일이랑 같이 쓰면 이 나머지 과일이 빨리 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. 뭐 이런 정보들을 줍니다. 그리고 중국 문화랑 관련된 내용들도 나올 수가 있겠고요. 실용문 같은 경우는 방송 안내 멘트가 나올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라든지 버스 이런 데 혹은 뭐 기차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안내 멘트나 아니면 어떤 소개 멘트 그리고 연설, 여행사 안내 멘트 같은 것들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이 이제 준비를 좀 하실 때 이거랑 관련된 단어들을 좀 많이 외워 놓으신다면 얘는 뭐에 대한 내용이구나 라는 걸 조금 더 쉽게 파악을 하실 수가 있겠죠. 그러면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볼 건데 일단 첫 번째, 두 번째 문제가 같이 묶여 있는 거라는 건 아까도 설명드려서 아시겠죠? 그럼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에도 여러분은 뭘 하고 계셔야 돼요? 일단은 요거 어떤 보기가 나와 있는지 파악하셔야 되고 두 번째도 어떤 보기가 나와 있는지 파악하신 다음에 각각 문제별로 질문이 뭐가 나오겠구나라는 거를 얼른 예측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뭘 해야 돼요? 들리면서 내용이 들리면요. 여러분 우리 사실 내용이 되게 많거나 그럴 때는 조금씩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되게 좋은 점이긴 한데 4급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길진 않아요. 그래서 들리는 게 있으면 그 옆에 표시만 해두셔도 어느 정도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. 그러면 지금 제가 쭉 얘기했던 거 여러분 참고하시면서 문제 한번 풀고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干杯是什么意思？干杯的意思是大家一起举杯，喝光杯中的酒。过去人们在干杯时总是用右手举杯，同时高高举起自己的胳膊，为的是让对方看到自己身上没有带危险的东西，这是表示友好的意思。现在人们用干杯表示祝贺，
并且举杯的时候还会说一些贺词。过去人们干杯时会怎么做？现在干杯主要表示什么？ 어떠셨어요? 1부분이랑 그리고 2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 비해서는 진짜 좀 어렵지 않으신가요? 단문이 막 쭉 나오고 도대체 이거는 무슨 어떤 내용에 대한 이야기인지 우리가 이제 파악을 좀 잘 했어야 되는데 우선 여러분 1번의 정답은요. C가 정답이에요. 그리고 2번 문제의 정답은요. B가 정답입니다. 그러면 각각 하나씩 우리 보기를 해석을 좀 한번 해볼게요. 자, A 같은 경우는 到前面说라고 해서 到는 어디에 오다란 뜻이죠. 혹은 도착하다. 어디 와서? 前面 앞에 와서 说 말하는 거죠. 세 번째 站起来 일어서다란 뜻이에요. 두 번째, 그 다음에 세 번째, 高举胳膊 요게 高가 높다란 뜻이고 쥐는 거수라는 말 들어보셨죠? 들다란 뜻이에요. 그럼 높게 드는 건데 뭘 드냐면 胳膊 팔을 높게 들다라는 뜻입니다. 그 다음에 D를 볼게요. 边喝边唱 边, 이 边하고 똑같은 거죠. 한편으로는 뭐뭐 하면서 한편으로는 뭐뭐 하는 건데 마시면서 창 노래를 부르는 거죠. 그래서 지금 보면은 A부터 D까지 전부 다 뭐예요? 동작이랑 관련된 어떠한 보기들입니다. 그러니까 질문도 그거랑 관련된 거를 줄 수가 있겠죠. 자, 두 번째 보시면은 A의 尊敬 하면 존경이라는 뜻이고요. B는 祝贺 축하라는 의미가 되겠고 세 번째 表扬 하면 칭찬하다, 마지막 반도이는 반대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뭐가 나왔냐면요.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받았었는데 우리 빠르게 내용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볼게요. 자, 우리가 들었던 내용이 이렇게 길어요. 다 들리셨어요? 제일 첫 번째, 우선 이 내용이요.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은 깐베이라는 거에 대한 내용입니다. 깐베이, 건배하다란 뜻이죠.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좀 볼게요. 깐베이 是什么意思? 건배는 무슨 뜻인가요? 깐베이的意思是 건배의 의미는 大家 모두가 一起举杯 같이 举杯 잔을 드는 거죠. 쥐가 들다, 베이가 컵이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같이 잔을 들고 허광, 여러분 꽝이 빛 광자죠. 빛 광자고 앞에 뭐 흐가 붙어 있다고 해서 막 요즘에 막 되게 빨리 마신다, 이거 빛의 속도로 마신다, 이거 아닌 거 아시죠? 여기 있는 꽝은요, 흐 뒤에 붙어서 결과부어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. 그럼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내용물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어지는 걸 나타냅니다. 그러니까 흐광 하면 그 안에 있는 걸 다 마셔버린다는 얘기겠죠. 그래서 흐광 베이中的酒, 컵 안에 있는 酒, 술을 다 마셔버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뜻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 요즘에 좀 이렇게 많이 하는 말, 원샷이란 말 있죠? 깐베이가 원래 그 뜻이에요. 알고 계셨어요? 좀 재밌죠? 자, 그 다음에 过去人们, 과거 사람들은 在干杯时, 요게 지금 서로 호응하고 있죠? 뭐뭐 할 때, 건배를 할 때 总是 하면 늘, 항상 用右手, 오른손을 사용해서 举杯, 잔을 들었고요. 同时, 동시에 高高举起. 자, 여기서 정답이 나왔네요. 아주 높게 举起, 들어 올렸대요. 뭘 들어 올렸냐면 自己的胳膊, 자기의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. 여기 부분이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정답입니다. 为的是 위한 것은 让对方 상대방으로 하여금 看到 보게 하기 위해서예요. 뭘 보게 하기 위해서냐? 自己身上 자기 자신의 몸에 没有带 지니지 않았다라는 걸 보게 하기 위함인 거죠. 뭐를 지니지 않았냐면 危险的东西 위험한 물건을 지니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다. 자,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옛날 사람들은 건배를 할 때 오른손으로 아주 높게 잔을 들었다라는 거를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나머지 문장 볼게요. 这是 이것은 表示 표시를 한다, 나타낸다. 뭐를? 友好的意思 우호적이다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. 그 다음 现在人们 지금 사람은 用干杯 건배를 사용해서 表示祝贺 여기서 두 번째 정답이 나왔죠. 지금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? 건배를 하면서 축하를 의미를 한대요. 그러면서 并且 게다가 举杯的时候 잔을 들 때 还会说 회는 여기서 이제 규칙적으로 어떤 행동이 반복된다라는 거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또 말을 하곤 하는데 어떤 걸 말하곤 하냐면 一些 죽음의 贺词 축사
혹은 뭐 건배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.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건배를 사용해서는 어떤 걸 나타내냐면 축하를 나타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하는 동시에 축사 같은 거 혹은 건배사도 같이 할 수도 있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우리 아까 전에 제가 좀 짚어드렸던 포인트 기억나세요? 보기의 순서가 들리는 순서랑 거의 일치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. 일단 여기 부분이 첫 번째 보기에 들어가 있었던 내용이고요. 두 번째가 祝贺, 두 번째 보기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었죠.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3부분의 문제를 푸실 때는 들리는 순서 그대로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 이것만 좀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정답이 나온 부분은 이렇게 두 가지 문장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 결론을 내볼게요. 지금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过去人们 과거 사람들이 干杯时 건배를 할 때会怎么做 어떻게 합니까? 정답은 우리 C 高举胳膊 요거였고요. 두 번째, 现在干杯 지금 건배하는 건 主要表示什么 주요적으로 어떤 걸 나타내느냐? 정답은 B 祝贺, 축하라는 게 정답으로 나왔었죠. 자,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지금 1번, 2번 문제를 가지고 3부분을 한번 살펴봤는데 이런 문제가 여러분한테 10문제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우리 4월 14일 시험 전까지 이 문제 3부분 열심히 한번 풀어보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 잘 하시길 바랄게요. 자,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. 수고하셨습니다.